네, 오늘 아침 기상청 예보를 보면 주 후반에는 폭염이 확실히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에 모처럼 비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동안 폭염이 언제 꺾일지를 두고 예측이 여러 번 바뀌면서 기상청의 예보를 믿을 수 있는 건지 기상청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폭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참 힘드실 텐데 네. 우린 다음 주가 언제가 다음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누그러진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더위가 끝나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덥습니다. 예, 현재 폭염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선은 오늘 밤더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밤더위죠. 그래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주에서 36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밤더위가 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인천이라든지 부산, 대전, 그리고 서울, 포항 이 모든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이 됐고요. 예. 요새는 사실은 날씨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낮 기온이 대부분이 다 35도 안팎이기 때문에 그냥 덥습니다. 네, 그냥 덥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느냐 안 내리냐 정도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낮 기온도 오늘 마찬가지로 서울이 35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전도 35도, 광주 34도, 대구 32도입니다. 그래서 뭐 전국 대부분 지역,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이들 지역은 뭐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또 불쾌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은 날이 또 오늘입니다. 네, 이 폭염이 도대체 언제 꺾일지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고 또 학수고대하는 일일 텐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꺾이나요? 예, 뭐 좀 민망하죠? 예, 기상청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송구스럽고요. 자, 그 당초에 사실 저희가 광복절 이후에 누그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일이었다가 뭐 18일이라고 말씀을 한번 또 드렸었고 그리고 뭐 22일, 24일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주 후반에 누그러진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낮 기온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이 35도입니다. 그리고 모레가 33도고요. 금요일이 29도, 토요일도 29도입니다. 오늘이 35도인데 금요일에 29도니까 차이가 확실히 확 나겠네요. 차이가 그렇죠? 확 나죠. 예. 그래서 한 5, 6도 가량 떨어지면서 이 폭염주의보 기준이 33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금요일부터는 확실히 폭염이 누그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후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광복절 이후에는 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이때부터는 한반도의 폭염이 누그러지는 게 또 기후학적인 측면에서도 맞고요. 어쨌든 기상청에서는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서울 등 수도권 그리고 중부지방,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영남지방에도 비가 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이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폭염이 너무나 지속되고 이게 날씨 전망이 계속 틀리다 보니까 기상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민망해하는 것 같은데 네. 본인들도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이상 현상을 보이는 건지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우선은 기상청에서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사실은 장마철에도 예보가 좀 빗나가면서 올해 장마철에도 기상청을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후에 이제 폭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날씨의 흐름이 한반도에서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기상청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좀 생각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목적지를 입력을 하죠, 내비게이션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도착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 외부 환경, 특히 이 도로가 정체가 되면 정체가 될수록 이 목적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씨도 한반도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폭염이 언제 끝날지를 기상청에서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좀 빗대서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 그리고 유럽 이곳들은 이제 기상 선진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지역들에서도 역시 좀 날씨 흐름이 한반도에서 정체되는 것을 맞추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기상 선진국에서도 같은 좀 맥락을 좀 보였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올해 이 폭염 같은 경우는 중국 북부에서 상당히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동풍이 지속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가열이 됐고 이 중국에서 뜨거운 공기가 넘어온다라는 것은 중국은 대륙이죠. 해양이 아니죠. 그래서 건조한 공기인데 건조한 공기가 상공에 있다는 것은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면, 햇볕이 지면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면이 또 뜨겁게 가열되는 이런 현상도 볼 수 있고요.
기상청에서 얘기했듯이 한반도 주변에서 날씨 흐름이 상당히 정체가 되면서 이런 복합적인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올 여름 아무튼 좀 역대급으로 강한 폭염이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 후반에는 확실히 폭염이 누그러질 거고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네, 기상청 예보를 좀 믿지 못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이 외국 기상청을 확인한다는 분들도 상당히 요새 좀 많은데요. 저도 좀 많이 듣곤 하는데 일단은 이 주 후반에 비가 좀 오겠다는 것은 현재까지 올여름에는 좀 볼 수 없었던 패턴입니다. 아무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좀 내려오면서 어떤 기단 차로 인해서 비구름이 좀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일본 쪽에 이 9호 태풍 민들레가 강타를 하고 이제 일본 북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의 기세가 한반도 이 서쪽, 중국 쪽이랑 한반도 동쪽, 일본 쪽에 머물러 있는데 이 9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 북부를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폭염의 기세를 조금 더 동쪽으로 물러나게 했고 이러면서 일본 쪽에 머물러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약간의 북쪽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고 비도 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지금의 이 기상청의 예보가 확 바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네. 현재 10호 태풍이 라이언 록인데 이것이 현재 도쿄 해상에서 만들어져서 오키나와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내려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보통 현상이긴 올라오는 하거든요. 거 아니에요? 보통 북상하는 거 올라오죠.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태풍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번 주 후반에 한반도에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태풍이 오키나와 쪽으로 내려왔는데 한반도 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받지 못하죠. 이러니까 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오지 않고 다시 일본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태풍이 일본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반도 쪽에 좀 근접해서 북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서편하죠. 이렇게 된다면 태풍이 일본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반도 쪽에 다시 한번 강한 동풍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동풍이 온다는 것은 한반도 서쪽에 다시 한번 뜨거운 공기를 또 또 몰고 올 더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화요일이 낮 기온이 31도고요. 수요일이 32도고 목요일이 31도입니다. 제가 폭염 기준이 33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근접하죠. 그래서 뭐 아직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10호 태풍이 조금 변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워진다는 예보는 좀 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태풍 말씀해 주셔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한반도에 올해는 유난히 뭐 태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월이 또 돼봐야지 알겠지만 네. 이렇게 지금 그 시기까지도 태풍이 없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태풍이 사실 한반도에는 8월 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7월 달, 9월 달입니다. 아무래도 이 폭염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폭염이 오기 전의 시점 이런 때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곤 하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를 그래픽을 통해서 좀 보시겠는데요. 1호 태풍과 3호 태풍 그리고 4호 태풍 그러니까 태풍이 만들어지는 초기에는 중국 남쪽으로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2호 태풍, 5호, 6호 그리고 7호 그리고 9호와 11호 태풍은 일본 해상으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만들어지는 태풍은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 1951년부터 태풍 통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왔을 때는 65년 동안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해는 딱 2번 있습니다. 2번이요. 예, 최근에 2009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1988년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풍이 뭐 한반도에 영향을 뭐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65년 동안에 단 2번밖에 없는 현상이 현재까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될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상청 예보가 자꾸 틀리다 보니까 예. 일각에서는 기상청의 예보를 독점한 게 오보를 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어때요? 네. 어때요? 진실이 말씀해- 뭡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말이 좀 많은데요. 우선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씨 예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통계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합니다만 그 예측하는 것 안에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패턴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상청에서 해명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한반도의 날씨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패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이것은 뭐 기상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고요.
예보 독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기상법입니다. 그래서 17조에 보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1990년 초반에는 기상청장 외에는 예보를 할 수 없었고요. 날씨 특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공표하는 걸 할 수 없다는 얘기 얘기죠? 없습니다. 예. 기상청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97년에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예보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예보관이 되면 이 민간에서도 예보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민간 기상업체도 충분히 예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좀 예보 독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단지 기상청은 날씨 특보만 기상청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보, 그러니까 폭염특보나 태풍특보는 우리가 재해로 봐야 되죠. 근데 이 특보, 이 재해를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업에서도 다 특보를 내게 되면 우리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 때문에 기상청은 예보는 민간에서도 할 수 있지만 특보는 기상청만 한다. 이렇게가 더 맞는 말이고요. 어떤 그 시민이 보니까 분노한 시민이 슈퍼컴퓨터로 게임하는 거냐고 왜 안 맞냐고 하는데 그 슈퍼컴퓨터로 예측하는 건 어렵나요 이게? 제가 항상 슈퍼컴퓨터를 이제 저도 주변에서 좀 접하곤 하는데 특히 네. 올해 같은 경우가 기상청이 장마철 예보도 틀렸고 지금 폭염 예보도 틀리는데 하필이면 올해 2월에 슈퍼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30억 원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그 해 예보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예.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질타를 받곤 하는데요.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슈퍼컴퓨터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해주는 계산기에 아하. 불과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슈퍼컴퓨터가 내놓는 자료를 예보관이 통해서 예보관이 최종 예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보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예보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상청에서 사실은 예보관을 순환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보관이 사실 우리가 기상청에서 오늘 최근에 해명하기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패턴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보관이 계속 자주 바뀐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보관이 바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최근에 올해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예보관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기상청에서 이제 한 4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을 두고 예보관을 이제 두곤 하는데 이것도 짧은 거죠. 사실은 더 오랜 기간, 10년, 20년 계속 우리가 같은 예보관을 두면서 계속해서 틀리면서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올여름 폭염은 아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이번 주 후반에 확실히 누그러진다고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늘 기상청에서 가을 날씨 전망했는데 네. 당장 뭐 수요일에 예보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가을에는 일단 좀 선선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금요일에 어떤 제가 폭염이 꺾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낮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극심한 폭염, 35도, 36도를 넘나드는 이런 극심한 폭염은 확실히 주 후반에 꺾이는 것이 맞고요. 예. 이후 가을에도 이제 늦더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낮 기온이 지금처럼 35, 6도를 넘나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정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달력이 9월로 넘어갔을 때 가을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그렇죠. 아침 저녁에 조금 선선하고 쌀쌀하기도 하늘도 하고요. 상당히 예. 맑고 이런 것을 뜻하고는 아는데 그런 것들은 9월 조금 늦게 9월 후반쯤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9월 추석에도 약간은 좀 더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30도 안팎 정도의 더위가 있겠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고요. 9월 하순쯤은 되어야 우리가 보통 느끼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태풍 같은 경우도 기상청에서 가을에 한 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상청에서는 가을철에 늦더위가 있을 것이고 태풍은 한 개 정도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좀 기상청에서 예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후반에는 폭염이 좀 누그러진다고 하니까요. 네. 조금만 더 견디시고 다음 주에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은 그 정도의 날씨를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도만 돼도 굉장히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폭염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